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청난 용기와 훈련, 그리고 기술이 요구되는 가장 과격하고 특수한 직업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이라 여기는 임무에 매일 목숨을 걸고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위험한 직업을 향한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합니다. 경비원. 먼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직업인 경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경비원이 수상쩍은 사람의 침입을 막아야 하는 곳은 슈퍼마켓이나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런 장소에서의 경비도 결코 안전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범죄자가 수용되어 있는 장소를 경비해야만 하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도소 경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2018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리 교도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 전체에서도 가장 위험한 설비 중 하나인데 특히 흉악하고 공격적인 수감자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해 4월에 교도소 내 갱단 간의 싸움이 계기가 되어 대규모의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직접 만든 무기로 무장한 죄수들이 대혼란을 일으켰고 몇 시간에 걸쳐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교도소 경비원들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무장한 죄수들에 비해 경비원의 수가 압도적으로 적었고 특수부대의 지원을 받기 전까지는 개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경비원의 목숨은 항상 위협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이 언제 어디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도소 경비의 경우에는 다른 경비원들보다 공격받을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탈옥의 시도나 무기와 마약의 불법 반입에도 대처해야만 합니다. 선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어떤 시대에서도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켜온 직업으로 문명이 현저히 발전한 지금에서도 여전히 위험한 직업입니다. 선원은 모험과 로망이 가득한 직업이지만 동시에 셀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을 동반하고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화물선이나 여객선으로 대양을 항해하거나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고 어선에서 일하든지 선원이 대자연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바다라는 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일을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선원에게 있어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자연 그 자체입니다. 거친 바다와 거대한 파도, 그리고 폭풍으로 인해 항해는 악몽 그 자체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 바다에서 갑자기 폭풍우가 배를 덮치면서 배의 조종이 거의 불가능해질 때가 있습니다. 경험 풍부한 선원이라면 파도와 싸우기 위해 기술적인 능력뿐 아니라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뱃멀미와 과로, 가족과 만날 수 없는 것도 선원들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몇 개월 동안이나 생활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게다가 다른 배와의 충돌이나 해적 행위, 사고, 선박 장비의 고장과 같은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선원에게 고도의 훈련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물자를 수송하거나 대륙 간 교통을 지원함으로써 선원들은 지금도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학자. 화학자라는 직업은 현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다면적인 직업 중 하나입니다. 화학자는 물질과 그 성질 및 반응을 연구하거나 신소재와 의약품,
화장품 또는 식품을 개발하는 직업입니다. 화학자의 발견은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키지만 그 속에는 연구실에서의 가혹한 노동이 감춰져 있고 그것은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화학자라는 직업의 주된 위험은 유해물질과 폭발성 물질, 그리고 방사성 물질을 취급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크게 다치거나 화학적 화상 또는 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실험 시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폭발과 화재의 위험도 발생합니다. 화학자는 항상 화학물질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절차를 준수하고 방호복과 고글, 방독 마스크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2011년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연구실에서 실험 중에 한 대학원생이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발화할 위험이 있는 자연 발화성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예기치 않게 노출되면서 폭발을 일으켰고 학생이 큰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매일 수백만 건이나 일어나고 있는 사고 중 하나입니다. 원자력 기술자. 이 직업은 앞의 직업과 비슷해 보이는데 대체 어떤 점이 그 정도로 위험한 것일까요? 그러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전문가, 즉 원자력 기술자는 매일 엄청나게 큰 책임과 위험성을 떠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위협할 위험성이 있는 원자로와 방사성 물질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와 같이 작은 실수가 대참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의 일에는 남다른 집중력과 안전에 관해 엄밀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 수리에서 원자력 기술자는 위험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연료 집합체를 취급합니다. 이런 전문가가 사고를 방지하고 원자로 내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관리하면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비행사. 우주비행사는 가장 익사이팅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지구 밖으로 날아가 대부분의 사람이 알 수 없을 만한 우주의 수수께끼를 밝혀냅니다. 그들은 궤도 위에서 생활하면서 일하고 우주 임무에 참가하거나 과학 실험을 수행하고 우주 정거장을 수리합니다. 하지만 이 로망 아래에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주는 극히 가혹한 환경이며 대기의 결여, 급격한 온도 변화, 작은 중력, 그리고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의해 우주비행사의 일은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게 됩니다. 우주선 밖의 활동은 장비의 고장이나 사고에 의해 매번 마지막 임무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위협 중의 하나인 우주 쓰레기는 맹렬한 속도로 날아와 우주복이나 우주 정거장을 파손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우주에서의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한 예로 가장 유명한 것이 아폴로 13호의 임무입니다. 애초에 이 임무에서는 월면 착륙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발사 2일 후에 선내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승무원들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선내에서 산소가 떨어져 가고 있었고 게다가 정전이 발생해 선내의 온도가 급강하한 것입니다. 승무원과 관리센터의 연대 작전 덕분에 우주비행사들은 목숨을 건지고 지구에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마터면 그들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화산학자. 화산과 마그마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화산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과학계에서 진정한 영웅으로 자연계에서 가장 강대한 힘을 연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화산학자의 임무는
분화를 예측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몹시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빨갛게 달아오른 용암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이나 유독한 가스가 방출되는 구역에 가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런 그들의 조사 덕분에 대규모 분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화산학자 데이비드 존스턴의 최후의 사진입니다. 그는 세인트 헬렌스 화산에서 예측되던 분화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밴쿠버, 드디어 왔다 라고 보고하기가 무섭게 옆방향에서 일어난 분화에 휘말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분화로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재해를 당했고 그중 한 명이 사진가 로버트 랜스버그였습니다. 그는 화산 정상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구조가 올 가망이 없음을 깨닫고 그곳에 멈춰 가능한 한 분화의 사진을 계속해서 찍었습니다. 그 후 필름을 다시 말아서 필름 카트리지에 넣고 카메라를 배낭에 넣은 뒤 필름을 보다 안전한 장소에 복원하기 위해 그 배낭을 자신의 밑에 두었습니다. 그가 발견된 것은 그로부터 17일 후로 카메라 안의 필름은 무사했습니다. 뱀 사냥꾼.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색다르고 위험한 직업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뱀 사냥꾼은 독사나 공격적인 뱀을 잡는 전문가인데 그들 덕분에 사람들이 위험한 파충류와 갑자기 맞닥뜨릴 기회가 적어집니다. 뱀 사냥꾼은 울창한 정글부터 도심지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뱀이 집 안이나 오두막 등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직업의 주된 위험은 코브라, 살무사, 블랙 맘바 등의 독사와 직접 접촉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뱀에게 물리게 되고 신속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상처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뱀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 독에 의해 조직의 마비나 파괴가 일어날 수 있고 수분 내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뱀은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뱀 사냥꾼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긴박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해야만 합니다. 2017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한 유명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뱀 사냥꾼 레이먼드 호스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뱀의 한 종류인 이스턴 브라운 스네이크를 포획하는 의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획의 순간에 뱀이 갑자기 그를 향해 덤벼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재빠른 움직임과 경험 덕분에 물리지 않고 끝났습니다. 한순간의 순간적인 판단이 생사를 가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이 직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숙련된 기술과 냉정한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층 건물 작업자. 고층 건물 작업자는 육체적인 내구력뿐만 아니라 완벽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그들은 매우 높은 곳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로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통신 설비를 설치하고 고층 빌딩이나 다리, 타워를 수리합니다. 이 일은 도시 인프라의 건설과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하루하루 심각한 위험과 밀접해 있습니다. 이 직업의 주된 위험은 극히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것이며 그곳에서는 아주 작은 실수도 비극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수십 미터 또는 수백 미터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위험은 물론이고 몇 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조차 목숨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도 인적 실수나 날씨, 장비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곳에서의 작업에는 강인한 정신력이 요구됩니다. 높은 곳에서 공포를 느끼면 신속한 판단을 내릴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높은 곳에서 전구를 교체하는 말도 안 되게 위험한 일을 하며 큰 돈을 벌고 있는 남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600m 이상의 고도에서 전파탑의 전구를 교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강풍이 불어오고 낙하 방지 발판도 없는 곳에서 그는 승강기도 없이 전파탑에 오릅니다. 연간 2일의 노동에 보수는 $20,000입니다. 하지만 강풍과 안전설비의 부재 등을 고려해보면 이 직업의 위험성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아찔할 정도의 높이에서 집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의 직업은 가장 위험성이 높은 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가 높은 것도 납득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